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알게 된 건데 네. 9월이 행사가 참 많은 달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독서의 달로도 알려져 있죠. 그럼요. 마음의 양식을 쌓는 그 계절이 오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아직은 좀 살짝 덥긴 하지만 네. 은솔 씨는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나요? 있죠. 뭔가요? 저는 시집을 요즘 읽고 있어요. 진짜로요? 네. 나태주 시집이나 기영도 시집. 네, 전 책 좋아해요. 진혁 씨는요? 저는 삶에 치여서 책을 잘 많이 못 읽는데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책을 읽읍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 당시에 소개된 책은 다 읽어보고 했던 기억은 나요. 어렸을 때 오히려 책을 더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책을 읽읍시다. 들어보긴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긴 했죠. 이제 은솔 씨가 오고 나니까 이제 제가 라떼가 됐어요. 네. 그전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농담입니다. 알죠. 아무튼 어린 시절 이 진혁 씨처럼 우리 영상실록 오늘 N을 보는 어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방송 열심히 보면서 역사 공부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과거 여행 떠나봐야겠죠. 네. 은솔 어린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조선시대 수원 화성은 우리나라 성곽의 백미로 꼽히는 건축물인데요. 1796년 9월 10일 우리나라 화성이 완공되면서 최초의 신도시도 탄생했습니다. 1794년 2월 시작한 공사는 2년 반 만에 전체 길이 5.74km, 높이 4에서 6m의 성벽을 이뤄내는데요. 자, 그런데 정조가 이 성을 만든 이유는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의 압박을 피하고 도망하기 위해서 건설했다라는 설도 있더라고요. 이거 맞는 말인가요? 저도 그걸 들었는데 이건 잘못된 이야기라고 해요. 당쟁에 휘말려 죽음에 이르게 된 아버지 사도세자를 추모하고 또 강력한 왕도 정치를 실현할 목적으로 화성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잘못된 얘기였구나. 네. 정조가 이제 즉위했을 때 어떤 그 사도세자가 결국 죄인의 그 신분으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어떤 죄인의 아들이다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상당히 중요했죠. 정조가 내세웠던 가장 큰 명분이 효였거든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보다 좋은 곳으로 옮겨주겠다. 내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의 효를 다하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니까 당시 그 유교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효순사상인데 바로 효하고 충으로 연결되는 시대에서 정조가 이렇게 내세웠던 효의 명분을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었죠. 그래서 정조는 그 명분을 통해서 아버지 묘소를 이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이제 화성을 이제 쌓게 된 것입니다. 당시대의 과학기술과 역량이 동원된 화성은 다산 정약용이 거중기를 활용해 축성의 모든 과정을 계획하고 감독하면서 완성했는데요. 이 성은 최첨단 전투 요새로서 당대의 최신 과학기술이 집약된 조선 최고의 군사시설로 자리 잡았는데요. 또한 정조는 신도시의 번영을 위해서 주변의 거상들로부터 이주 신청을 받았고 장사꾼을 섭외해 중국 무역을 독점하게 했는데요. 이후 화성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큰 읍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럼 그 지금의 수원 화성은 정조 때 만들어진 게 그대로 보존이 된 건가요? 아니었어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여러 부분이 파손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성곽 제작 과정과 모든 시설물을 완벽하게 기록했던 화성 성역 의궤가 있어서 당시 모습대로 복원할 수 있었다고 해요. 말 그대로 이 성을 어떻게 지었는지 설명서가 나와 있으니까 예. 이래서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 성의 의궤가 어느 정도 정확한 기록이냐면 공사의 전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로 이야기하면 도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문의 주요 도면들, 그리고 축성 재료, 세부 도면, 그리고 어떠한 건축 도구를 이용했는 것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2016년으로 가볼까요? 건물 지하에서 검은 연기가 끝도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화재가 시작된 지하 2층에서 발생한 연기입니다. 2016년 9월 10일 경기도 김포에 있는 5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건설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건물에 있던 근로자 34명은 화재 발생 후 긴급 대피했는데요. 하지만 이 가운데 지하에서 작업하던 6명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조를 시도했는데요. 연기가 너무 시커멓게 나와가지고 꽉 주변에 연기가 너무 꽉 찼어요. 꽉 차가지고 주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연기가 못 참겠더라고. 사실 화재 현장에서 가장 그 인명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게 네. 질식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이렇게 구조된 6명 중 4명은 끝내 사망했고 2명은 중태에 빠졌다고 해요. 화재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당시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서 7명의 근로자가 스프링클러 배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이 천장 단열재인 우레탄 폼에 옮겨 붙었고 유독 가스가 발생하면서 인부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우레탄 폼이 값도 싸고 단열 효과도 좋아서 많이 쓰지만 사실 이제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유독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그런 재료잖아요. 사실 이 점을 좀 간과해서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런 공사 현장에서는 꼭 근로자들에게 화재 대피 교육, 또 미리 장비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9월 10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73년에는 미군이 태국에서 철수했는데요. 근데 왜 미군이 태국에 주둔을 하고 있었던 건지 궁금하네요. 이게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 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이 이웃나라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태국에 400여 대의 전투기와 3만 5천여 명의 병력을 주둔시켰던 건데요. 이후에 미군과 태국이 합의를 했고 단계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네. 또 2003년에는 매년 9월 10일을 세계 자살 예방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자살 정말 심각한 문제죠. 특히나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언제나 OECD 중에서 꼭대기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자살 예방의 날은 어떻게 제정이 된 건가요? 이 날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제정한 날입니다. 전 세계에서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사회적으로 증가되는 자살 문제의 심각성 널리 알리고 또 대책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해요. 꼭 필요한 날이네요. 그렇죠. 또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30일 자살에 대한 위해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